퇴사만 하면 지긋지긋하던 상사도 매일 아침 출퇴근 지옥도 끝날 것 같으시죠? 그런데요, 회사를 나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현실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통장에 돈이 꽂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회사 다닐 때는 가만히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매달 따박따박 꽂히던 월급이에요. 그런데 그게 딱 끊기는 순간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자유롭지 않냐? 네, 맞아요. 퇴사하면요, 진짜 자유로운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은 제자분들을 만났는데 회사를 먼저 그만두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준비 없이 일단 덜컥 나 회사 생활 힘들어 하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 자유가 한 달이 채 못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받은 퇴직금들이 야곱야곱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통장 잔고가 점점점 줄어드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처음에 느꼈던 그 자유가 진짜 이제는 자유가 아니라 내 목을 조여오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제가 퇴사하지 마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퇴사 전에 제대로 준비해서 퇴사를 하신 분들은 회사 다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에게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사표를 딱 던진 순간 짜릿하고 도파민 터지고 멋있죠? 근데 그 짜릿했던 기분이요, 다음 달 카드값 나가고 월세 나가는 거 그거 마주하는 순간 그 좋았던 기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퇴사를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표를 내기 전에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만드셔라,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 없게 먼저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퇴사하지 마라 겁을 주는 그런 영상을 찍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가 가르친 수많은 제자분들 중에서도 회사를 그만두고 인생이 확 핀 분들 정말 많거든요. 내 하루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정하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고스란히 성과로 내 통장에 들어오고, 회사에서 내가 아무리 야근을 하고 열심히 해도 쥐꼬리만큼 오르던 그 월급, 그 상방이 내 일을 하는 순간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매력, 그 도파민 저도 느껴봤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저는 퇴사 자체를 나쁘게 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안 좋은 면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 좋은 면만 생각하고 덜컥 나간다는 거예요. 퇴사가 왜 무섭냐? 무슨 화려한 이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돈이 고정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사 다닐 때는 내가 월급 루팡으로 이번 달은 조금 쉬엄쉬엄 설렁설렁 할래? 상사랑 뭔가 의견이 부딪혀서 한판 했다. 올해 내 KPI가 만약에 바닥을 쳤어도 나의 월급은, 나의 소중한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꾸준히 들어옵니다. 근데요, 여러분 퇴사를 하는 순간 그런 게 다 사라집니다. 상품을 팔든 컨텐츠를 팔든 서비스를 팔든 그 어떤 구조가 되었던 간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셔야만 해요. 이러한 경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채 덜컥 나는 회사가 싫어 하고 사표를 쓰고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멘탈이 정말 크게 깨질 겁니다. 여기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평소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회사 때문에 못했던 거지. 시간만 주어지고 환경만 주어지면 나 정말 제대로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성과 만들 수 있어. 정말 안타깝게도요, 저한테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회사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시간이 많아지고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부지런해지거나 내가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고민, 민기적 거림 때문에 하루가 정말 빠르게 녹아버려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내가 조금 늦잠을 잤어요. 어제 넷플릭스 보다가 좀 늦잠을 잤습니다. 출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늦잠 자는 대로 늦게 일어나면 됩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을 오늘 저녁 하다못해 내일로 미뤄도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날 괴롭히는 직장 상사 없습니다. 정말 내가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내 다이어리에 노션에 내 엑셀에 내가 할 하루 일과를 정리하기만 해도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스럽고 그냥 뿌듯해해요. 근데 정작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 추가적인 수익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출근 시간, 그리고 나에게 압박을 가하던 그런 상사들, 그리고 밀려있는 업무들, 이런 것들이요, 나를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였던 거예요. 퇴사하면요, 그러한 장치들 다 사라집니다.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는 내 의지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의 의지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의지가 생각보다 정말 약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착각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나 회사에서 에이스야. 나 없이는 우리 부서 안 돌아가. 내가 나가서 내 할 일을 하면 난 더 잘할 거야. 내가 회사에서 했던 거 다 내 수익으로 꽂힐 거야. 이거 정말 명백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낸 성과, 그것들이 전부 다 내 한 사람의 능력이었을까요? 저는요, 저한테 배우러 오신 제자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기업 영업사원이 영업을 하러 거래처에 가면 그 거래처 담당자는 나라는 사람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회사의 타이틀, 내 회사의 제품들, 내 회사의 서비스,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저의 뒤에는 제 역량뿐만 아니라 마케팅팀, 브랜딩팀, 재무팀 등등등 그런 회사의 시스템에서 여러 부서들이 나를 서포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퇴사하는 순간 내 명함 없죠? 내 이름 없고 내 직급 없고 내 회사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오로지 나 자신, 나로 싸워야 합니다. 상품도 내가 만들고, 고객도 내가 모으고, 홍보도, 문의도, 환불도, 그리고 세금까지도 모든 과정을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이거 딱 한 가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회사 명함 떼고도, 내 직급의 이런 명함을 떼고도 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거를 꼭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이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퇴사라는 선택지는 조금만 뒤로 밀어두세요. 퇴사를 겁내는 겁쟁이라서가 아니라요, 이게 현실적이고 이게 더 똑똑하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제자님들을 수없이 만나오고 봐오면서 준비 없이 퇴사를 하신 분, 준비 없이 회사를 나오신 분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좋아요. 내가 이때까지 미뤄왔던 드라마들, 부족했던 잠들, 느긋하게 4시간 보내고 좋습니다. 2주차, 3주차, 한 달이 되면 내 생활 패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늦게 일어나는 것도 습관이 되어서 기상하는 시간이 점점점 늦어지고, 일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이걸 해야 되는 게 귀찮거든요. 안 하는 버릇을 하다 보니까 일도 점점 뒤로 미루기 시작하고, 정작 돈이 되는 일, 액션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인터넷에 정보의 홍수에 빠져가지고 정보만 찾고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유튜브 영상만 주구장창 보고 계시진 않을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요, 스스로는 뭔가 한 건 되게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뭔가 하긴 했으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퇴직금을 조금씩 까먹다가 한 2달쯤 지나면 이제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 생활이 계속해도 될까? 지금이라도 재취업을 할까? 내가 어렵게 상품을 올려놨는데 왜 사람들이 내 상품은 안 사지?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면 정말 이때부터는 멘탈이 걷잡을 수 없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내가 아니라 회사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와보니까 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퇴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돈을 버는 방법을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돈을 스스로 직접 벌어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퇴사하고 나와서 정말 개고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표를 쓰기 전에 해야 하는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타이틀이나 나의 직급 이런 걸 내려놓고 내 이름으로, 내 사업자로 돈을 스스로 벌어보는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 금액이 크면 물론 좋겠지만 그 금액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단돈 몇만 원이어도 됩니다. 회사 밖에서 회사 타이틀 없이 온전히 나만의 실력으로 단돈 5만 원이라도 벌어놓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회사가 없어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감각을 찾느냐 마느냐, 이게 전부예요. 이러한 경험들을 퇴사하고 정말 내 자유로운 시간에서 찾아가려고 하면 그때 너무 늦어요. 시행착오도 정말 많이 겪으실 겁니다. 정말 통장이 말라가는 내 카드값, 내 월세를, 내 고정지출, 카드값이랑 월세가 빠져나가서 통장이 말라가는 그 현실을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피가 말리는 일입니다. 회사, 나를 지켜주는 회사, 그리고 월급이라는 이런 울타리가 있는 환경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그런 경험들, 그런 수익들을 미리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걸로 내가 그 수익을 만드는 첫 경험을 해볼 것이냐? 보통 직장인 분들이
떠올리는 부업들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요즘에 유튜버가 꾸민 분들 많으시죠? 뭐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들 무자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광고 수익, 영상 수익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생하려면 못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소요가 될 거예요. 그 긴 시간,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3개월에서 6개월은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수익이라는 게 하나도 없이 무일푼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보다 정말 없을 거예요. 이게 정말 높은 허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 뱉어서 수익이 발생하기 그 전에 지쳐서 그만두고 재취업을 알아보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돼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부업 있죠? 퇴근하시고 1시간, 2시간 자투리 시간 내서 배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뭐 대리운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퇴근하면 직접 내 몸을 써야 됩니다. 내 노동력을 다시금 갈아 넣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같이 병행이 됩니다. 내가 멈추고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수익은 0이에요. 결국 내가 해야지만 거기에 비례하는 성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쌓아가는 구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온라인 판매,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판매하는 그 방식, 그건 어떨까요? 잘 팔리면 너무 좋죠. 당연히 너무 좋아요. 근데 재고를 미리 쌓아놔야 하기 때문에 내 돈이 재고에 다 묶여 있습니다. 혹여나 안 팔리게 된다면 내가 쌓아놓은 재고, 미리 투자해놓은 그 비용들은 악성 재고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가 분명 존재합니다. 또 사진 찍고 검수하고 포장하고 CS하고 팔리면 팔릴수록 반품이나 문의나 이런 뒤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재고가 필요 없는 위탁 판매나 쿠팡하면 되지 않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 또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재고는 없지만 누구나 다 똑같은 제품을 떼다 파니까 결국에는 가격 경쟁, 최저가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마진이 계속해서 깎이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공급사들이 갑자기 나와 계약을 끊어버리거나 물건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스토어를 잘 운영하다가도 내 선택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내 스토어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쿠팡은 판매 수수료가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15%, 뭐 많게는 20%까지 갈 수가 있어서 실질적인 순이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직장인에게 좋은 부업의 조건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이 적게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지. 둘째, 자본 재고가 들어가지 않아서 초기 투자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셋째, 가격 경쟁에 쉽게 휘말리지 않는지. 이 3가지를 다 만족하는 일본 브랜드 구매 대행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원리는 진짜 간단합니다. 내가 상품을 미리 사두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고객이 주문을 먼저 하면 그때 일본 현지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한국에 있는 고객에게 보내기만 하면 끝나요.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구매를 하니까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자본이고 무재고라고 할 수 있어요. 안 팔려도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게다가 집에서 노트북 한 대로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퇴근하시고 혹은 주말에 어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방구석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국내 위탁이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품을 두고 정말 수백 명의 셀러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브랜드 구매 대행은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서 같은 상품을 두고 수백 명이 박터지게 싸우는 그런 그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은 당연히 덜하고 그 결과 마진도 당연히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요, 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순이익을 얼마 가져갈 수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4년째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그 말은 이 시장은 아직도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내가 회사 다니면서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퇴근하면 피곤해가지고 할 에너지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감히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퇴사하고 나서도 성과를 못 낼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시간만 있으면 열심히 하겠다, 환경만 갖춰지면 난 열심히 할 수 있다 라는 그 말, 저는 믿지 않습니다. 회사 그만두면 당연히 시간이야 많아지죠. 근데 시간이 많아진다고 한들, 내 환경이 갖춰진다고 한들 실행하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져서 늘어져서 더 쉽게 무너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피곤해도 퇴근하고 나서 1시간, 2시간 써서 부업하는 분들, 주말에 가족과의 시간, 친구 만나는 시간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부업을 해서 성과를 내보시는 분들이 퇴사를 하고도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퇴사가 여러분들의 시행력을 높여주는 그런 장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하시고 자투리 시간을 조금이라도 투자하셔서 돈을 벌어보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최소한 이 4가지는 꼭 체크해 보세요. 첫째, 회사 밖에서 내 이름으로 내가 돈을 벌어본 경험을 했는가?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3개월 이상 내가 무언가를 꾸준히 해보았는가? 며칠은 누구나 합니다. 한 달도 누구나 해요. 근데 3달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셋째, 최소 6개월치 내가 버틸 수 있는 생활비가 있는가? 돈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마음만 급해지고 오히려 딴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넷째,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보면 주변에 몽상가들 있죠.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근데 현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로는 결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도전하려는 분야에서 성과를 잘 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거를 꼭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이 4가지,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때 그때 퇴사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막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과 부업을 겸하면서 일본 브랜드 구매 대행으로 수익화를 하고 계시는 분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공장 현장직을 하던 30대 직장인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출근을 8시까지 하셔야 되는데 출근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6시에 나오셨어요. 6시에 나와서 8시에 출근하고 저녁 7시쯤 퇴근을 하면 집에 도착하면 9시였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들으셔도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공감이 가시죠. 그분이 돈을 더 벌어보겠다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일본 브랜드 구매 대행에 뛰어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은 현재 일본 브랜드 구매 대행으로 월 순익 1,000만 원 이상을 벌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회사는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보다 어쩌면 더 힘든 육아맘들, 그 자투리 시간에 내서 도전하신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40대 육아맘 대표님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경제적인 활동이 없어서 남편한테 미안하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다. 지금 자존감이 너무 낮다. 이러한 고민 상담을 하셨고 일본 브랜드 구매 대행에 도전해서 최근에 연락을 받았는데 남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찍었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6개월 만에 500만 원이라는 순수익을 벌어 가셨어요. 네, 그리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 50대 직장인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 대표님이 제2의 인생은 길고 어쩌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어쩌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가 50대에 지금 퇴직해서 이제 뭘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퇴직하기 3달 전부터 일본 브랜드 구매 대행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어떨까요? 그분은 현재 월 매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유지하고 계시고 월 수익 1,000만 원 정도 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분들은 덜컥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내팽개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한 게 아니에요.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먼저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한 다음에 이게 돈이 되네? 이게 내가 시간만 받쳐주면 더 많은 성과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걸 확인한 다음에 퇴사를 하고 퇴직을 하고 성과를 내신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퇴사 너무 좋아요.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돈을 벌어본다는 거, 그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준비 없는 그런 퇴사는 너무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퇴사를 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건 힘든 출퇴근도 아니고 직장 상사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월 고정 수익입니다. 월급이 가장 먼저 사라져요. 그리고요, 회사에서 아무리 내가 인정받고 일을 잘한다고 한들 밖에 나와서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표를 쓰기 전에 꼭 그 전에 먼저 내가 내 스스로 회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내 스스로 정말 단돈 5만 원이라도 벌어보는 경험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쌓아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회사에서 제공받는 월급이라는 이 울타리 밖에 벗어나서도 정말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이겨낼 수 있고 성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도전할 때는 실패해도 됩니다. 실패를 해도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월급이 있잖아요.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하는 경험을 하더라도 회사 안에서 실패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한 경험, 내가 내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수익화해보는 그런 경험,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 일본 브랜드 구매 대행으로 먼저 시작해보세요. 제가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고정 댓글에 보시면 단톡방 링크가 있거든요. 이 단톡방 링크에 들어오시면 일본 브랜드 구매 대행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 일본 브랜드 구매 대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정리해 놓은 전자책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영상, 다른 자료 보실 필요 없이 돈슐랭의 브랜드 구매 대행, 이 전자책을 먼저 보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읽고 시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특강도 준비했습니다. 전자책을 먼저 보시고 따라 해보셔도 좋고, 그리고 따라 하기도 어려워서 전자책만 일단 정독하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궁금증도 좋아요. 궁금증이 있다면 혹은 더 많은 정보를 배우고 싶다면 무료 특강에 참여해서 질문도 남겨주시고 많은 것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잡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면요, 회사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하나씩 우리 같이 쌓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돈슐랭이었습니다.